난도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정재우 의원과 나인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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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맥은 꼭 잡아야 된다. 이 정도로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주제 함께 보시죠. 2달 만에 6만 전자 고지를 점령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53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처음으로 맞는 창립 기념일이었는데 국가 애도 기간인 만큼 분위기는 축소시키고 행사를 대폭 차분한 분위기로 기념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2달여 만에 6만 전자 조금 더 한숨은 돌린 상황이었고요.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는 삼성전자에 여전히 들어왔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국민주 돌아오나라는 부분과 함께 오늘 또 코스피가 한 달여 만에, 한 달 반여 만에 2,300을 돌파하면서 우리 양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가 왜 올라왔는지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삼성전자가 얼마큼 갈 수 있을지가 중요할까요? 저는 후자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얼마 올라갈 수 있을지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삼전이 왜 올라왔는지를 알면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전에 이 삼성전자가 53,000원 언더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좀 매수의 메리트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51,600원을 굳이 찍을 필요는 없지만 거기를 찍어준다면 저라면 현물이 아니라 주식 선물로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국내 기관과 외인과 또 주식 선물뿐만 아니라 CFD의 매수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던 종목이고요. 또 2020년도 말 2021년도 초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꾸준하게 흐름을 주지 못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1%가 올라가면은 그대로 1%, 2%, 3%의 수익을 보지만 이걸 주식 선물이나 CFD로 환산을 하면은 1% 올라갈 때 10%씩의 수익으로 환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의 구간에서 이미 190% 이상의 수익을 걷어올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겠죠. 바꿔 이야기하면은 그만큼을 손실 본 세력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느 연유로 저 자리에서 저런 변화가 시작됐는가? 9월 말이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길트체라던가 시장에 문제를 일으켰던 많은 요인들이 저점을 찍고 특히 높았던 채권 금리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현상이 보여진다거나 또 너무 과격하게 내려왔던 파운드화가 강력한 반발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현상들에서 무언가를 짐작할 수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환율 쪽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달러 강세가 멈칫하는 구간, 그 다음에 원화의 입장을 본다면 원화 약세가 멈칫하는 구간, 그 다음에 그대로 환율을 보자면 환율이 하락을 할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졌던 단초, 그 자리가 바로 저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 강달러다, 그다음에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피해다 이런 것들로 핍박받았던 많은 종목군들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을 것, 그래야 할 이유가 필요할 것, 그래야 할 이유는 너무 빠르게 금리를 인상시킴으로 인해서 들어왔었던 병폐들, 그런 병폐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조율한다는 것만으로도 수혜로 바뀌게 된 거죠. 더 이상 이탈하지 않을,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5%대 이상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거라는 우려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하락을 만들어냈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주고 이거 이상은 아니다. 이거보단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그것은 너무 빠르다. 이미 이거는 한 3, 4주 전에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는 주간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길트 텐트럼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의 채권 시장에도 영향력을 전가를 하고 유동성 문제라든가 자금 경색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대부분의 많은 국가들의 그 자금 경색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이라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도 사실상 매수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채권 매도가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치솟는 흐름들이 보여졌었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지난주를 지나면서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바꿔 이야기하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많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다는 거. 바꿔 얘기하면 강달러가 더 이상 강세로 가기보다는 현재 구간에 머무를 수 있다는 거. 머무는 것만으로도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려올 수 있는 전제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 하면 1,400원에 1달러를 가지고 1,400원에 환전을 한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1달러를 가지고 1,200원에 환전을 하는 것보다 1,400원에 환전하는 게 그들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이거든요, 지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뒤집어지기 이전에 최대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무언가를 많이 매수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매수세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많은 등락을 줬었죠. 걱정도 많이 했었고 공포도 많이 있었었고 흔들림도 많이 있었지만 그 구간에서 정말 다양한 종목군들을 가치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되게 많이 큰 스펙트럼으로 매수를 했었거든요. 메이저들은 지난 한 2, 3주 동안. 그 일환으로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제가 코스피 주요 대형주들이나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가야 할 롤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삼성전자도 58,000원 저항대 그리고 거기를 다시 딛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였었죠. 어제 이 화면을 좀 보면요. 정확하게 58,000원 저가를 찍고 어제 58,000원 딱 딛고 튀는 흐름이 나왔어요. 자, 이러면은 여기를 딛고 움직이게 되면 그 다음은 걸릴 수 있는 자리 6만 원 초반대 살짝 쉬어갈 수 있겠지만 62,400원과 64,900원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뭉쳐져 있는 수급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시장에서의 공통 부분은 뭐였냐면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전이나 화학이라던가 이런 주요 섹터들에 대부분 공매도가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환매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물량들. 왜 환매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반발을 하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흐름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원화 강세가 시작될 수 있는 흐름이라기보다도 원화 약세가 멈출 수 있는 구간. 달러의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주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면은 지금 구간에서 무언가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머징 빠져나갔던 돈들뿐만 아니라 매도했던 돈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수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전제로 대형주들과 중대형주 이상의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한 흐름을 보이는 것. 앞으로 그 맥락이라고 한다면 6만 원 초반대까지 단 그 이상의 흐름을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다.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많이 올라왔고요. 또 코스피 200의 기초자산이나 코스닥 150의 기초자산보다 월등하게 현물 시장에서 시가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세 그리고 중상위권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되게 두드러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원화를 대신해서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비싼 것들을 매수하기 위한 흐름이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좀 더 여지는 있지만 그 이상의 흐름이 될 때는 이제 그런 종목군들로 들어갔던 수급을 다소 조금 크래킹해서 적은 종목군들 중소형 종목군들로 분산되는 타이밍도 바라봐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껏 조금 조율하면서 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정해진 수준까지는 어느 정도 더 흐름이 줄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만 제가 삼성전자는 이해시켜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정재훈 위원께서는 62,000원에서 64,900원까지의 일단 수급의 힘을 발휘하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이번 주 FOMC 또 의사록도 봐야지 될 거고요. FOMC 성명서도 봐야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고 나면 거기에서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어떤 힌트라던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채권 시장의 어떤 변화라던가 실물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 달러 강세의 변동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 봐야 어차피 흐름을 줘야 될 것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여튼 그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확인하고 가자라는 부분. 오늘 6만 전자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자. 많은 댓글들이 참 눈에 띄었습니다. 영원히 헤어지자 5만 전자. 그리고 이 기회에 7만 전자까지 빨리 가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6만 전자냐라는 등등의 소식입니다. 자,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또 약세 흐름을 나타냈기에 오늘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삼성전자의 반등은 또 그만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핵심 산업이 이제 반도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반도체가 전부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 전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D랩 즉 메모리 칩셋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여 나간다든지 또는 어떤 별도의 추가 투자 비용 자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DDR4, DDR5 이런 어떤 메모리 칩셋을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본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존의 업계 1위 또는 2위, 3위 각각의 기업들이 같은 방향, 같은 전략을 좀 사용해 왔었던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 내에는 삼성전자만 유독 다른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뭔가? 일단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수요량 감소에 대비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수요량이 급증하거나 수요량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일단 시장 점유력을 지금 현재보다 더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전략 자체가 어찌 본다면 상당히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를 조금 우리가 달리 보게 된다면 자사의 메모리 칩셋을 자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마이크론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SK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좀 낮다라는 측면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최근의 영업이익 상황을 좀 들여다보게 된다면 사실 반도체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부진한 상황은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쪽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라든지 뭐 AMD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TSMC로 넘어갔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도 주요 모바일 칩셋으로 사용하고 있는 뭐 스냅드래곤 또는 엑시노스 이 부분 역시 지금 원래 자사에서 생산했던 것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TSMC에서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가 수입해 와서 자사의 제품에 사실상 사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 좀 부진을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뭐 OLED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요량이 늘어나고 있고 생산량 역시 마찬가지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전년도 대비했을 때는 일단은 어떤 기술 평준화 때문인지 일단은 가격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폭은 매우 작아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의 어떤 광범위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좀 괄목할 만한 어떤 성과가 기대가 되지 않겠는가. 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갤럭시 같은 경우는 뭐 플립이라든지 폴더 이 제품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매출을 견인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기존의 플래그십 폰이라고 할 수 있는 뭐 S 시리즈 중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울트라 시리즈 사실상 나머지 시리즈의 어떤 제품 판매량을 이제 압도할 만큼 거의 사실상 50% 가까운 판매량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 곧 이어서 아마 다음 달 또는 아마 1월 초 내년 1월 초쯤에 아마 출시가 예상되는 S23 같은 경우에는 기존 S22보다 판매량이 더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는 만큼 당분간 이런 어떤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반도체는 조금 약진할지라도 다른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난 10월 이제 어제죠. 어제까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수급상을 좀 보게 된다면 평균적으로 최대 2,500억 원을 하루에 매수해 준다든지 뭐 작게 본다면 100억 원 정도의 순매수량을 좀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추이를 놓고 봤을 때 그래도 시장 대비했을 때 상당히 눈에 띄는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어찌 본다면 종합주가지수가 전저점을 이탈치 않는 반등세를 좀 보여줬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전저점을 이탈치 않는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의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아도 될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6만 원대 이상에서 추가적인 어떤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는 850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주목해 볼 만큼의 매우 큰 어떤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추세를 변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상대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6만 원 이상부터 9만 원대까지는 겹격이 모든 가격이 매물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들고 아마 오늘장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6만 원대에 무슨 짓을 해놨길래 돌파를 해내지 못할까, 돌파하더라도 매도 물량이 순간적으로 쏟아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형적인 일단 군중 심리에 따른 어떤 저항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6만 원대를 돌파함과 동시에 오늘 외국인들 85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앞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날의 평균적인 매수 거래 대금이 대략적으로 약 2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천억 원 정도 이상의 순 매수세가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은 앞서 정재원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어떤 6만 2천 원대 전후 가격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FOMC 회의 결과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목요일 발표가 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 우리나라와 금리 역전차가 1%포인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은 일단 전반적인 증시가 우리가 미국의 어떤 흐름을 따라간다라고 하지만은 일단 기준금리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야지 정상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의 어떤 다우지수 또는 나스닥 시장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면서 우리나라 역시 커플링 현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는 과정 중에 금리 역전차가 1%포인트 정도가 발생을 하게 된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다른 어떤 여타 국가, 최근에 나왔었던 뭐 차이나런 거 마찬가지로 코리안 런이 역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에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곳에 투자금을 유치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또는 안정적인 수익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달러 유출 또 그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어떤 변동성까지도 나름
시나리오를 좀 짜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예. 모처럼 시장 상당히 좀 훈풍이 불었습니다. 정말 주도 섹터도 있고 주도 테마도 있고 정말 강세 종목도 넘쳐나고 너무나 모처럼 맞이한 시장에서 많이들 수익을 크게 내셨길 바라겠고요. 아마 당분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오늘의 코스피 지수의 종가 가격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 만큼 돈 벌 수 있을 때, 수익 챙길 수 있을 때 모두 큰 수익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육만전자가 딱 숫자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62,000원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는데 아마 FMC 회의나 또 연말에 또 분위기를 조금 더 그 이상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좀 두 분의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거기다 오늘 2,300선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반여 만에 찍으면서 앞으로의 좀 상황들 계속 좀 긍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오늘 고점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중후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인원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은 업종, 종목들, 테마가 조금 우호적이었다라고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오늘 뽑은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모처럼 강세 업종이 두드러졌던 오늘 이 K원전, 한국형 원전의 이제 수출 소식에 상한가 내지는 두 자릿수 상승을 나타내면서 이게 장기 모멘텀이 될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정주호 위원님, 공개 입찰 붙여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이 단독 입찰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최종 계약까지는 무리 없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던데요. 네, 이 원전 얘기는 참 하면 할수록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약간 배경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우리 프로에서도 한번 몇 번 짚었었어요. 근데 이미 원전이 아니면은 힘들다라는 답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가스를 러시아에만 의존을 하고 또 독일이 생산한 전기의 일부를 수입해 와서 유지를 하고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로만 모든 것들을 충당하기에는 지금 그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앞으로의 인프라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독일 같은 경우에는 더 연장을 하겠다. 폴란드도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겠다라는 것은 이미 올해 중반부터 나왔던 이야기고요. 상식적으로 단독 입찰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하루아침에 정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런 어마어마한 국가 기간 산업을 하루아침에 한 달 전에, 두 달 전에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영국도 8개를 새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에스토니아나 리투아니아나 북유럽 국가들도 신규 원전을 지금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과연 관건은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국가와 또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건데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들도 출중하지만 우리가 잘 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해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멘트는 공개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네. 우리가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잘해야 할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누차 강조를 드렸었거든요. 그의 일환으로서 원전주들을 빼놓고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재료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있지만 오늘 원전주가 조금 더 세게 움직인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전부터 지속돼 왔었던 어떤 이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지어야 된다, 아니면 연장해야 된다,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조건과 또 환율이라던가 시장 전반적인 매크로라고 하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원전주들은 대체적으로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에서는 환율에 의해서 흐름도 바뀔 수 있는 구조인데다가 또 원전에 대한 호재까지 겹쳤단 말이죠. 네. 그럼 공매도 세력이라든가 주식 선물을 매도했다거나 파생 상품을 매도한 관련된 파생 상품을 매도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새롭고 강력한 공포를 얻었겠습니까? 차트를 뒤집으면은 이제 청산을 하지 않으면 내려와야지 되는 기준이거든요. 반대로 공매도 입장에서는 지금 환매를 하지 않으면 튀어올라서 수익을 혹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수급이 겹쳐버리게 된 거죠. 이슈까지 겹쳐서 오늘 원전 관련주에서는 어마어마한 종목군들이 섹터를 다 무슨 원전 해체니 이게 원전 종목도 아닌데 원전에 무슨 휴지납품 회사들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알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공매도에 의한 흐름만으로도 지금보다 높은 구간까지 자연적인 반발점은 더 나오게 될 거라고 봐요. 다만 특정 구간까지 올라오게 되면 항상 그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이론 가격상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이 30에서 40% 정도, 26에서 30%대의 수익이 났을 때 항상 청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좀 흔들리거나 또 프로그램 매물이라든가 ETF 매물에 의해서 시장 프리미엄을 받게 된다면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소량을 본다거나 그래서 단기 흐름을 본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아예 좀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소량을 묶어가는 예.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이 원전 관련 종목들로도 그동안 물렸던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원전주 중에서도 공매도가 좀 강했던 종목이 좀 유리하다. 유독 많았어요. 공매도 과도했던 종목이 더 유리하다. 혹시 눈에 띈 특징주를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한전 기술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한전 기술을 두고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 매수의 영역에서 좀 나눠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전에 작년도에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꾸준하게 등락을 번복하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사실 하락의 요율을 본다고 하면은 뭐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수급상에서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건 없어요. 다만 8월 말에 깎아지르는 듯한 하락이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제가 오늘 오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전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 구간에서 깎아지르는 내려온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8월 말에서 9월 초 이 시점에서 깎아지르듯이 시가 이후에 음봉을 들어서 쭉 내려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때 그런 흐름을 보인 모든 차트의 종목군들이 특정 주체들에 의해서 만든 흐름이거든요. 그들이 다시 어느 정도 환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라서 그 구간까지는 올라가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 더 남은 반발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고요. 8만 원대까지는 차근차근 천천히 흔들면서 흐름을 주게 될 거예요. 단기 투자, 즉 신규의 영역에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신규 투자 입장에서 보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비중을 줄여보시고 그 이전에 뭐 7만 3천 원 구간에서도 한번 걸린다고 하면 좀 짧게 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난 내릴 때마다 모아가는 입장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뷰나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를 조금 더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중장기의 관점으로 소량을 묶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가 유독 공매도가 과도했는데 그 가운데 좀 한종기술 오늘은 상한가를 나타냈는데 아직은 반발 상승이 조금 더 이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줬습니다. 8만 원 가량까지는 신규 매수와 보유자의 영역의 트레이딩 관점이 좀 다르겠네요. 정재호 의원님의 말씀으로는요. 이제 원전이 맞냐 안 맞냐의 논란은 이제 뒤로 가고 이제 많은 에너지 정책들의 변화가 원전 쪽에 유리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K 원전 수출 더 물꼬를 뜬다면 장기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종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옥석도 가려야 할 것입니다. 자, 나이론 의원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자, 일단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때문에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먼저 좀 드린다면 우리나라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좀 인기가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뭐 가성비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건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조금 더 우리나라의 원전 전 세계적으로 좀 각광받는 이유는 일단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1기당 보통 평균적으로 작게는 연간 100억 원, 좀 많게는 한 500억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용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타 국가들 대비했을 때 저렴하다라는 측면이 일단은 해외에서 상당히 좀 큰 인기를 좀 받고 있고요.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폴란드와 관련된 원전은 사실상 일정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어제 10월 3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결정 또는 어떠한 계약이 체결이 될 것이다. 근데 그에 앞서 가지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원전은 사실상 뭐 어떤 범법 행위를 했다 또는 어떤 소송을 불사하겠다라는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악재로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 29일 주말간에 사실상 우리나라 또 외교 능력까지 거론하면서 지금 원전 자체를 우리가 웨스팅하우스에 전반적으로 다 뺏겼다. 미국에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식의 어떤 언론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자 기준 했을 때 전반적으로 관련 종목군들 개파락폭을 최대 뭐 거의 1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였냐면 폴란드에서도 입장을 밝혔던 것이
정부 입장에서 이제 발주 넣었던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맡기겠다. 하지만은 민간 발주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발주를 할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자체가 10월 31일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여러 가지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움을 좀 일으켰었고 그에 따른 어떤 주가 하락 그리고 이미 어떤 예상 또는 일정을 좀 확인하시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어제장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개파락분에 조금 놀라셔가지고 손절하시거나 비중을 크게 줄이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해진 일정이 크게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단 진행된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원전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길게 볼 수 있는가 이미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한신기계라든지 또 한전기술, 한전산업, 두산에너빌리티 사실 대다수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50%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왔고 이제 한번 시세가 나왔을 뿐입니다. 그럼 연이은 어떤 상승세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재료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왔었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시점입니다. 즉 재료의 소멸, 즉 그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추가적인 어떤 수주라든지 추가적인 어떤 발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더 나와야 될 터인데 지금 폴란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근 1년 가까이를 끌고 오다가 이제 그 결실을 맺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료의 연속성 또는 어떤 추가적인 큰 어떤 시세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모멘텀이 뭐 이번 주 내에 끝날지 또는 내일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 구간 내에 내가 취할 수 있는 수익은 최대한 취하고 지금 현재 손실로 포지션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손실을 좀 줄이는데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원전의 이제 매력 가운데 이제 가성비라는 점이 굉장히 크게 좀 다가오는군요. 오늘 다양한 종목들이 올랐습니다만 나이런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 고점 대비해서 30~40% 이상 떨어진 종목들이 아직은 대다수입니다. 오늘 특징주를 꼽은다면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G2파워도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는데 G2파워는 상대적으로 시가 대비했을 때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의 흐름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지만 이내 반등세를 좀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어떤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장 막판에 접어들면서 이제 투매급의 어떤 하락세가 나왔는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전형적인 테마주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 공기 압축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공기 압축기가 원전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한신기계의 펀더멘털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원전을 지금 뭐 1기, 2기, 10기 만든다 할지라도 한신기계의 펀더멘털에는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고요. 사실상 앞서 지금 정전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 주신 뭐 한전산업이라든지 한전기술 또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이러한 기업들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부품주들은 실질적으로 전형적인 테마주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대금을 좀 만들어줬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8,300원대, 8,300원대 가격을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할 수 있는가 그리고 돌파하는 시점에서 추가적인 원전 관련 뉴스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보시고 만약에 별다른 뉴스는 없고 가격만 상승을 한다 그럼 팔아야 될 때다. 네. 그리고 가격 돌파 흐름을 보여주는데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러면 끌고 갈 자리다. 이 두 가지를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신다면 좀 안정적으로 큰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원전 테마주이기도 한데, 자, 한신기계에 대한 차트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계약이 원만하게 최종 계약까지 된다면 13년 만에 수출 성공이 되는 셈입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뉴스도 좀 기대하면서 원전주를 바라봐야 되겠네요. 자리를 이어가서 함께 하겠습니다.